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구와 달이 68년 만에 가장 가까워졌다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의 해수면이 평소보다 3m 이상 높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곳곳이 바닷물에 잠기는 바람에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에 실린 바닷물이 해안마을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돌담에 부서지는 파도가 금세 건물을 집어삼킬 듯 달려듭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높은 파도가 담벼락을 넘어 주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포구 주변은 아예 육지가 바다로 바뀌었고 마을 안길까지 파도가 밀려들면서 주택마당과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안전 겹치고 해가지고 물 들어올까나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해안 저지대는 곳곳이 바닷물로 넘쳐났고 바다와 가까운 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바닷물이 하천으로까지 밀려온 데다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조금은 불안해요. 옛날 답잖아서. 요즘 막 물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옛날엔 조금씩밖에 안 넘쳤었거든요. 68년 만에 슈퍼문에 풍랑주의보까지 겹치면서 제주 바닷물 수위는 당초 예측보다 20cm나 더 높은 3m 37cm나 상승했습니다. 저기압이 형성될 경우에는 수면을 누르고 있던 힘이 작아져서 조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도 바닷물을 한쪽으로 모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해수면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18일까지 만조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를 전후해 해수면이 3m가량 높아지겠다며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의 침투와 난개발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았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수정된 계획에도 환경 보전과 도민 복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안. 보전할 곳과 이용할 곳으로 구분하는 계획 허가제와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는 환경자원 총량제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와 관광객이 얼마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지금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택 문제든 교통 문제든 이런 인프라에 대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 문제를 다루실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얼만큼 들어와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런 캐링 캐패시티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베이스 데이터가 오류가 되면은 모든 정책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놓고 어디에 어떻게 무슨 근거로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을 하겠다는 건 어이가 없어요. 렌터카를 전기차로 바꾸는 정책은 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적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취업률이나 이제 미취업률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도내에서 지금 청년들이 조금 지금 자기가 할 일을 못 찾고 있는 청년들이 매년 5,000명씩 계속 증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편 설명회에는 참가자가 적어 동원된 공무원들이 좌석을 채웠고 당초 예정 시간의 절반인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기 좀 일이 어떻게 돼? 우리도 뭐 업무에 관련되게 된 거니까 그렇게 관련된 가서 먹더라고요. 제주도는 연말까지 수정 계획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내용이 부실한 데다 의견 수렴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민간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사업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애월읍 상가 관광지 조성 사업 부지 18만 제곱미터를 제주 환경 보전과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115억 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업을 반려시킨 뒤 1년여 동안 협상을 벌여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상가리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대신 어음리 비축 토지를 되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의 정체가 불투명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며 인허가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최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열었던 사업 설명회. 6조 원대의 사업을 한다면서 자본금은 1.5%인 95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자본 조달 계획도 불투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 우리 아들 주식입니다. 저는 동급제예요. 5조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장을 통과해서 뒤에 투자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 투자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뒤 시세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 자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외국 영리법인의 과실 송금이 허용된 상황에서 정체불명 회사에 국부가 유출된다는 겁니다. 집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분양하거나 분야별 사업자를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어떤 기획부동산 이 우려가 많고.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가 있는데도 제주도가 자본의 성격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950억 원에 대한 실체적인 주인을 알아야만 이 자본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론나는 거고. 제주도와 JCC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자본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공원에서 같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은 억지로 술을 마신 뒤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있던 청소년들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며 구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5개 학교의 학생들이 연관돼 공동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돕기 위한 성년 후견인 제도가 3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친형인 후견인이 돈을 빼돌린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근의 한 신축 빌라. 52살 현모 씨는 지난해 2월 2억 3천만 원을 주고 빌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빌라를 사는 데 쓰인 돈은 현 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주인은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 장애를 입은 현 씨의 친동생. 동생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현 씨가 동생의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인출한 뒤 동생 명의로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법원의 성년 후견 감독 절차에서 적발됐습니다. 보험금이 사라진 점을 파악한 법원이 돈을 동생에게 돌려주고 빌라의 지분을 나눠주라고 명령했지만 형은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원이 성년 후견 제도의 감독 절차에서 성년 후견인의 재산 횡령 혐의를 밝히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조사 없이 법원 서류로만 후견 제도를 감독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생활 환경, 그리고 지금 재무 상태, 그리고 피후견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고려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류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의 성년 후견 건수는 모두 139건. 그러나 감독이 이뤄진 것은 절반도 안 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찰관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의 한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폭행하다 경찰관에게도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창을 부수고 깨진 파편에 맞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살려 개발한 이색 빵들이 요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 자원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완도의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광어. 광어가 빵틀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황금 광어빵. 이 빵을 개발한 젊은 부부는 카페까지 차려 빵 판촉에 나섰습니다. 재료는 찰보리와 전복, 다시마, 비파까지 완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만 채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과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도 드실 수 있고 완도 특산품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첫 선을 보인 전복빵은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살아있는 전복을 통째로 넣은 이 빵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강진 가우도는 황가오리 빵이 으뜸 먹거리. 강진마에서 많이 잡히는 황가오리 모양을 본따서 강진산 쌀과 단호박을 넣어 만든 겁니다. 여행 추세가 먹거리 위주로 바뀌면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개발한 빵들이 이색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수험장에 미리 가보시는 수험생분들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고요.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수능일인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6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9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산간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삼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10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안전을 기하셔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레부터는 비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의 한 골프장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동 카트에서 불이 나 카트 한 대와 주차장 내부 4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9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제1동포 좌옥화 씨가 제주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출신으로 올해 83살인 좌 씨는 한국전쟁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뒤 여행사를 운영했고 도쿄 제1제주부인회장과 제주장학재단 이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2년에도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에 시계탑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토지를 압류당했습니다. 부산 진구청은 장 씨가 리스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책임보험료를 1년 동안 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내지 않았다며 서귀포시 색달동의 농지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장 씨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귀포시 대포동의 빌라도 압류됐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 주민들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근처에 추진 중인 아스콘 공장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5개가 마을을 에워싸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마을에서 27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공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서귀포시가 승인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와 마늘제주협의회는 내년 마늘 계약재배 단가를 1kg당 3,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원 높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농협은 태풍과 종구 불량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전국적으로 저장 물량이 부족해 단가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22,000헥타르로 올해보다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